감사하게도 웨이팅을 할 정도로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저는 동네 장사라면은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제가 미칠 수 있는 일을 저는 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작은 고깃집을 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1년하고 2달 정도 됐어요. 감사하게도 웨이팅을 할 정도로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 전에 좀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랑 4년 정도 막창집을 했었거든요. 25살 때였어요. 그 당시 때 부모님이 식당을 하다가 2번 정도 잘 안 됐었거든요. 제가 제빵일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사 한번 해볼 건데 너가 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대학교 때부터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 당시 때 없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접목을 시켰었어요. 지금은 그릴링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막창이나 곱창을 구워주는 집이 진짜 없었어요. 막창을 진짜 맛있게 먹는 법은 기름을 쫙 빼서 바삭하게 구우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 탄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좀 그릴링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집 진짜 맛있다, 막창 맛있다 라고 되게 금방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제빵 일로 서울 쪽에서 건강빵 위주로 파고들었었어요. 근데 빵을 건강빵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 1%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거죠. 저는 동네 장사라면은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손님의 마음을 좀 잘 읽는다는 게 제 장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고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걸 많이 봐오잖아요. 나는 이쪽이 강점이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잘 들어맞고 계세요? 사실 작년에는 좀 결과값이 좀 애매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은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동네에 맞는 브랜딩을 했고 그 철학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재료를 좋은 가격. 절대 전 저렴한 음식은 팔진 않아요. 반찬들 같은 경우도 저희는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이나 뭐 6개월마다 제철이나 타 지역에서 유명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올 3, 4월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풋마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아찌를 했는데 그게 또 손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소스 구성 같은 경우도 자주 바꾸고 있고요. 몸이 여러 개여도 힘드시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개인 매장이니까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9월달, 10월달 트렌드가 됐던 게 고깃집 필수 운영 전략에 점심 장사를 성공하자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술을 예전처럼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이 1차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점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생각은 제육볶음으로 월 3 정도만 내자 라는 생각이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육볶음이랑 쌈장, 우렁이 그게 다 무한 리필이 되거든요. 11,000원에. 우렁이 같은 경우도 뚝배기에 우렁을 한가득 넣어주는데 영주에서 오는 알이 실한 왕우렁이가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 식재료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한데 한 그릇 한 그릇으로 따지면 사실 몇백 원 뭐 차이는 안 나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손님분들이 느꼈을 때 1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기대하는 값어치나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대로 그 가격대로만 주면은 손님이 찾아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5,000원의 값어치를 제가 제공을 하면은 사실 그분들은 단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점심은 약간 그런 포인트로 맞췄어요.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오르는 폭이 가파르진 않아요. 오히려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동네 장사의 장점이에요. 이제 이 가게를 처음 그렸을 때부터 10년, 20년 동안 할 가게를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본질이라는 이제 재료만 충실하다면은 20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네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들어온 건데 20년 이상 된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에서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고 다른 고깃집이나 뭐 다른 식당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가게만큼은 지금의 가치관대로 좋은 재료를 써서 손님분들이 그 이상의 값어치로 만족도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게 이제 제 목표죠. 정체하지 않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업 같은 걸 많이 듣는 편이에요. 유료로 듣는 강의들도 있지만은 배민 아카데미라고 해서 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자영업자 내지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수업도 첨강을 하고 저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사장님들이 가게에만 매몰돼 있다 보면은 좁은 시야에서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가서 대외 활동도 하고 시야를 많이 넓히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4월 달에 처음으로 이 동네 장사 운영을 하면서 찐팬을 만드는 운영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2시간 정도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강의 자체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고 이런 의도로 기획을 했고 이런 방향성으로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는 거를 강의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일에 대한 가치관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항상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미칠 수 있는 일을 저는 했어야 돼요. 하루에 20시간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일이라는 게 고깃집도 그렇지만 노동의 강도가 상당하거든요. 몸도 아플 때도 많고. 근데 행복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 음식이 손님들한테 갔을 때 손님들이 진짜 맛있게 드셨을 때 그 만족도가 확실히 남다르고 저 또한 거기서 오는 이제 행복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식의 등대가 되는 약간 부모가 되는 게 삶의 가치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진 않아요.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너희가 좋아하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거 하고 싶어? 너 이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근데 실패를 할 가능성이 확 더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 미치고 할 수 있어야지만이 성공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먼 미래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손님의 만족이 저는 조금 남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